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정욱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선은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이어갔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상승을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잠잠한 흐름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2,500선을 지켜주는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 속에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후반은 좀 잠잠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줄 시황평 해주실까요? 네, 미증시 휴장 속의 소폭 지수 조정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번 주 초부터 계속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별다르게 좀 나올 만한 지표도 없었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휴장인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 이런 큰 메이저 세력들이 별로 이렇게 매매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이런 날에는 이제 개인분들이 이제 서로 매매를 하면서 개인들 밖으로 싸웁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대부분 좀 상승이 좀 나왔고요. 오늘 좀 상승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었을 때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오후장 돼서는 2시 이후에는 아무래도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주말 동안에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후장에는 좀 상승했던 종목들 만약에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밀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좀 생각을 해두고 매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크게 이슈가 또 없다 보니까 움직임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적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됐었을 때 이제 12월에 대한 FOMC 회의 일단 거의 동결로 좀 가는 분위기인데 일단 여기서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나올 게 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 연말까지 무난한 상승 그래서 개별장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실적 발표도 다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4분기가 이제 12월이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4분기에 이제 실적이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좀 낙폭과대 종목들 중에서도 좀 슬슬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제약바이오 쪽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수 흐름을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지수를 좀 보시면요. 오늘 음봉으로 좀 빠지고 약간의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는 기준봉이라고 하죠.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는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은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줄어 있습니다. 이번 주 계속 휴장이 미국 시장 휴장이 이틀이나 있고 거기다 또 토일까지 하면 4일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거래 대금이 줄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시점, 그 시점이 와야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약간의 조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21선 자리가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번의 바닥을 좀 만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닥. 그래서 이런 자리를 지지하고 지금 61선까지 뚫으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계속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대로 상승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아마 좀 작은 박스권을 좀 만들면서 최소한 2,450포인트에서
최대한은 2,550포인트, 이런 100포인트 구간의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상승 시마다 여기서는 고점 자리 올라올 때마다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여기서 수익 냈었던 부분은 조정 시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았을 때 하단 박스권 2,450포인트 부근 이런 정도에 왔었을 때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 물론 여기서 상승하지 못하고 바로 또 밀린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바로 또 추가 매수하셔도 좀 될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는 더 지금 움직임이 없죠. 지금 이 공매도 제한 걸리고 나서 이렇게 좀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고, 그나마 좀 21선 자리에서 지지하고 올라오고 있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상승으로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좀 없어요. 근데, 코스닥 지수는 대부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와야지만, 코스닥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좀 기사 내용이 우려감이 좀 섞인 기사를 좀 봤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게 된다면 지금 IRA 우리가 이제 IRA에 대한 수혜를 좀 받으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거를 좀 폐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을 때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고 이제 화석연료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친사우디 정책을 좀 폈었는데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될지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지율에 대한 부분은 계속 나올 거예요. 내년에 이제 11월에 대선인데 미국 대선인데 아마 계속 뭐 연초부터 이런 지지율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때마다 아마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좀 우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대선이 가깝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미리 좀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보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 매출적인 부분이나 뭐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게 없는 그런 업종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테마성을 좀 띠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원체 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굉장히 좀 중요한 법안으로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일단 코스닥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물론 좀 시간은 있습니다만은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다음 주 대선은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수 흐름은 그렇게 크게 변동성은 없을 것 같은데 기업들의 개별적인 이슈라든지 종목들의 뭐 흐름 이런 것도 다 지금 뉴스에 의해서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재미없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좀 이런 뉴스들을 좀 보시면서 좀 매매하실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장중에 올라온 뉴스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분석을 해서 올려드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또 읽어보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다 찾아보시기 힘드신 분들도 이제 장 마감 이후에 한 번씩 그 톡방에 있는 내용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계속 꾸준하게 제가 매일 하루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꾸준히 이런 뉴스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받으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매매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2시 이후로 해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또 미국의 대선이 내년에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는 IRA 법안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 리스크를 안을 수 있다는 점도 대응 전략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장 전과 장 이후에도 전략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을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장에 상승 중인 섹터들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한국전력이 전력망 사업을 독점을 해왔었는데요. 정부가 민간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기업들 어디가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기사 내용이 이제 정부에서 뭐 전맥 경화라고 해서 이 송전망을 이제 독점하고 있었던 한전이 이제 더 이상 독점하지 않고 민간 기업에게도 이 송전망 건설을 좀 맡기겠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아직 통과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기대감을 갖고 볼 수는 있는데 여기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재룡산업과 광명전기, 세명전기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종목들을 좀 보시면은 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지금 거래된 거 300억 터지면서 거의 상한가 찍고 좀 밀리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종목들을 매매했었을 때 항상 제가 강조해드린 게 뭐냐면 이런 역별 자리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 물론 오늘 좀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조심은 하시는 게 좋아요. 오후장에 좀 밀릴 수 있다라는 점. 이 종목이 정말 호재가 돼서 올라갔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냥 빠르게 상한가를 닫아버리는데, 지금 분봉상 흐름을 보시면은 일단 빠르게 상한가 들어갔다 계속 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는데, 만약에 오후장까지 이거 상한가를 못 닫으면은 이거 거의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관망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후장에서 이걸 좀 못 닫으면은 일단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뭐 비중 축소라든지 지금 뭐 가격적인 지지선이 딱 보이진 않는데 일단은 비중이라도 좀 줄여주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 이제 상한가를 이제 노리기 위해서 오후장에 공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히려 그런 매매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가서 아예 그냥 잠깐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한가 잠깐 풀렸다가 다시 닫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타이밍에서 노리시는 게 좋지 이렇게 계속 상한가가 풀려 있다가 장막판에 상한가를 닫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 자체가 뭐 재무 상태라든지 회사 시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봤었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지금 재룡산업 같은 경우는 800억 정도 좀 시총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에 차트들을 봤었을 때도 상당히 좀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직 흐름은 좀 양봉으로 좀 마감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좀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올 수 있다.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광명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대금도 뭐 460억이면 거의 470억 4,7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일단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일단 여기 있는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나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뭔가 좀 확실하게 뭐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일단 세명전기도 좀 보시면 다 이런 3등주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더 심하게 달죠. 우리가 좀 봤었을 때 대장주인 재룡산업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2등주인 광명전기도 1등주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좀 긴 윗꼬리를 좀 달고 있고 마지막으로 세명전기 3등주로 보실 수 있는데 윗꼬리가 가장 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했었을 때 항상 대장주를 매매하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룡산업이 여기서 1, 2% 정도만 조정을 좀 받아도 광명전기, 세명전기는 그거보다 더 큰 하락이 나와요. 상승폭이 적어서 이게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2등주, 3등주를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룡산업이 확실하게 상한가를 들어간 경우 여기서 이제 매매할 수 없는 종목들, 없는 자금들이 2등주, 3등주로 빠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때는 이제 2등주, 3등주를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상한가가 대장주가 풀려버리면은 마찬가지로 2등주, 3등주는 올라갈 길이 더 없어요. 더 올라갈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때는 차라리 대장주를 노리시는 게 낫고, 지금은 근데 좀 상한가 얼마 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가서 상한가 못 닫으면 이제 확 밀리는 경우 아까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망을 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차라리 저는 뭐 예전 차트를 보시더라도 연속성을 띠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좀 드물었어요. 예, 급등하고 나서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지 한 번에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급등이 나왔지만 오늘 따라가시기보다는 일단 월요일 날이라든지 뭐 화요일 날 눌림 이후에 반등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뭐 제가 봤었을 때는 눌림 주고 반등을 노릴 정도로 그렇게 강한 모멘텀이 있거나 호재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일단 뭐 다른 종목들도 제가 찾아보면서 말씀 좀 드릴 텐데, 일단 이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 지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관련된 수혜주들 대장주부터 3등주까지 짚어주셨고요. 아직까지는 법안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을지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도 알아볼 텐데요. 의료 AI 관련주들 앞으로 내년까지 성장성이 좋다라는 말씀은 해주셨었는데 잠깐만의 조정을 거치고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공략하는 전략은 좀 어떨까요? 네, 오늘 뭐 의료 AI 관련해서는 제가 뭐 성장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눌림 이후에 계속 올라올 수 있는 업종으로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또 뷰노가 한 7, 8% 이상 상승이 나왔고, 루닛은 오늘 유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좀 밀렸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 좀 밀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 10만 원 자리까지도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다 좀 보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예 뭐 다른 종목도 다 양호합니다. 오늘 세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뷰노와 루닛 그리고 딥노이드, 요 세 종목이 지금 의료 AI에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대장주로 봤었을 때는 뷰노예요. 뷰노가 가장 시장 흐름이 좀 괜찮고, 실적적인 면에서 가장 좀 잘 나온 3분기 때 잘 나왔던 종목이 뷰노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뷰노가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루닛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기대감을 갖고 봤었던 부분에서 너무 좀 기대감이 커서 그런지 좀 실적이 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흑자로 돌아서기에는 내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루닛이라든지 뭐 이런 뷰노, AI, 의료 AI 쪽은 계속 지금 계약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루닛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매출보다는 해외 쪽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그 중동 쪽이라든지, 뭐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쓰고 있는 의료 AI 쪽 루닛에서 만든 루니스코프, 요거를 계속 쓰고 있는 병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물론 이런 다른 이 유상증자에 의한 뭐 금액적인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좀 가격적인 다운이 있었던 건 맞는데, 그래도 좀 계속 봐야 될 거는 이제 루닛과 뷰노 이런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은 꾸준하게 좀 관찰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부분을 좀 차트적으로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뭐 예전에 한번 제가 뭐 루닛이나 뷰노 이런 종목들 설명해 드렸을 때 가격적인 지지를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지금 직전에 이런 박스권 구간들이 있어요. 여기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런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이제 저항선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자리를 뚫어주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거든요. 지지선 역할을 하는데, 그런 자리들이 지지가 됐었을 때 다시 한번 재급등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마찬가지예요. 뷰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스권이 좀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런 작은 박스권을 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런 자리들. 지금 4만 원에서 뭐 3만 원 정도의 지금 박스권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자리들이 또 지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늘 좀 급등을 했지만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상승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4만 원짜리가 테스트하러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 구간들 지지가 돼준다라고 했을 때는 재매수 관점도 괜찮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루닛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뭐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8만 원 정도의 지지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좀 돼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10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요거는 이제 순간 좀 윗골이 단 거라서 요거까지는
제외하더라도 10만 원짜리 돌파 구간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데 눌림시 매수 관점이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8만 원짜리 구간들 이런 자리들이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딥노이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역시나 차트가 다 비슷하죠. 어느 정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지지가 나오는 구간들 가격적으로 부분을 봤었을 때 대략적으로 한 22,000원 정도 되겠네요. 22,000원 정도 가격대. 그리고 위쪽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27,000원 정도 이런 작은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는데 좀 공격적으로 매매하시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런 자리를 이제 뚫어주는 구간들 거래 대금을 어느 정도 동반하고 이런 자리들을 뚫어주는 라인 아니면 이런 자리 구간에 다시 왔었을 때 공략을 해보시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의료 AI에 대해서는 올해 이제 실적은 여전히 좀 안 좋습니다. 적자 기업 대부분이 적자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재무 상황을 보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적자 기업을 왜 이렇게 좋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의료 AI의 그런 기술들이 이제 실제 이제 의사들이 내놓는 결과보다도 좋은 비슷한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임상 결과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뭐 확인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이 더 발달하게 됐었을 때 우리가 의사의 힘을 좀 받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의료보험을 통해서 이제 가장 좋은 호재는 의료보험에 적용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료보험이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돈을 내서 이 의료 AI를 받겠지만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 의료보험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질병을 이런 의료 AI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이나 뭐 내후년까지도 계속 이런 의료 AI 개발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뭐 이 중에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은 항상 눈여겨 보시는 게 좋고요. 저도 이제 계속 말씀 좀 드리지만 뭐 루니카 뷰노, 뭐 딥노이드, 뭐 JAK 이런 종목들은 항상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당장의 재무적인 상황은 좋지가 않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본다면 그 기본적인 내용이 탄탄하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루닉과 뷰노, 딥노이드까지 가격적인 매매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차례 큰 수익을 봤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그널도 알아볼 텐데요. 반도체 칩 관련주들 짚어보겠습니다. 다시금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한 달 만에 2배가량 주가가 뛰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본다고 한다면 4배가량 주가 상승을 이뤄냈거든요. 앞으로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칩스미디어라고 했었을 때 뭐 지금 가장 빨리 생각이 나는 테마가 이제 자율주행 테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 그리고 뭐 자율주행 차도 물론 있지만 이 자율주행과 또 AI는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AI 하면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GPU, 뭐 HBM 쪽이겠죠. 그래서 뭐 다 지금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이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단독으로 가는 게 없습니다.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도 굉장히 흐름이 좋잖아요. 물론 두산 로보틱스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에브리봇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죠. 에브리봇 상승의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서 로봇 기업 인수에 대한 좀 뭐 승인이 좀 났기 때문에 그 로봇 기업에 대한 관련주로 에브리봇이 좀 상승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뭐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흐름은 계속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런 AI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게 뭐 CPU 쪽도 있겠지만 GPU 그리고 GPU보다 성능이 더 좋은 NPU 이 시장이 점점 커질 수 있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탑픽 종목으로 칩스미디어를 뽑았습니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반도체 이런 기술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쓰이는 곳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리고 더 작고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이제 몇 종목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칩스미디어가 있고요. 또 다른 리포트
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온칩스. 오늘 뭐 상승폭은 칩스 미디어보다는 좀 작긴 하지만 역시나 가온칩스 역시 오늘도 고점 자리를 뚫어주면서 상승이 좀 나왔고요. 텔레칩스도 역시나 최근에 흐름은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주들이 좀 소리 없이 강하다라고 할까요? 우리가 뭐 하루에 20% 상한가 이렇게 들어가는 종목들만 좀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매일매일 종목들을 보시다 보면은 이런 종목들, 칩스 미디어도 물론 이제 한 번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지만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8시 방송에서 강의가 좀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이제 신고가 매매법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차트가 좋냐라고 말씀 좀 드렸을 때 한 번에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가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장대 양봉이 좀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눌림이 좀 크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이런 자리들 말씀 좀 드린 게 상승한 이후에 신고가 찍고 나서 음봉 자리 나오는 구간을 공략해 보면 좋다 해서 어제 이제 그 교육 내용에 칩스 미디어를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오늘 좀 바로 또 급등이 좀 나와주네요. 그래서 역시 좀 교육적인 내용은 좀 꾸준하게 좀 준비해 드려야겠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교육적인 내용을 좀 해드리면 좋은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좀 아쉽긴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역시나 이렇게 신고가 뚫어주는 구간에서 물론 칩스 미디어 같은 경우는 신고가 뚫어줬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물량을 좀 덜어주셔야 된다. 여기서 왜냐하면 눌림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항상 뚫어주고 나서 그냥 우상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의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상승한 이후에 이런 조정을 좀 받아요. 항상 신고가 자리를 이렇게 뚫어주더라도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정을 좀 한번 좀 보고 나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어떤 종목이든 이렇게 고점을 뚫고 갔을 때는 계속 끊임없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고점에서 이런 자리에서 따라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욕심이 생겨요. 이런 신고가 자리를 뚫었을 때는 위쪽에 저항대 매물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굉장히 노리시는 경우가 좀 많은데 오히려 이런 데서 잡으신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올라갈 때마다 비중 축소하시고 차라리 이제 눌림식 이런 비슷한 자리를 말씀 좀 드리면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이런 저항대 자리를 지지하고 올라오는지 여기서 차트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고점을 뚫고 상승이 지금 나왔죠. 그러면 이 직전 자리가 여기가 저항선 자리 역할이었는데 이런 저항선 자리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깨지 않아야 됩니다. 가격적 면을 봤었을 때 한 17,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을 하는 구간들, 이런 자리들이 이제 눌림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일단, 지금에서는 추격 매수는 일단 자제를 하시면서 눌림목 자리를 기다리시는 게 좋다. 아니면은, 아직 덜 오른, 지금 가온칩스라든지, 텔레치스 이런 종목들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신고가 자리는 아니지만 여전히 올라갈 자리들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한 이후에 음봉 하나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자리들이 됐겠네요. 이런 자리들 상승한 이후에 이런 작은 음봉 하나 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자리들은 한번 또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런 내용을 제가 강의 내용으로 좀 말씀 좀 드렸던 거예요. 신고가 매매법이라고 해서 신고가 자리 나오는 구간에서 이렇게 음봉 뜨는 경우에 이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 어쨌든 오늘 제가 이걸 공략주를 좀 드리지 못했는데 일단 이런 종목들도 계속 찾고 있어요. 찾아서 교육적인 내용 부분하고 이런 종목을 통해서 이제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제가 노란 톡방을 통해서 같이 좀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좀 배워보시고 그리고 매매해서 수익도 잘 내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공략주도 일단 저도 좀 흐름을 좀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찾아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칩스앤 미디어처럼 소리 없이 강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죠. 저희가 어제 노란톡방 교육을 통해서 신고가 매매법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후에 눌림목을 줄 때 공략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칩스앤 미디어도 어제 다뤄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매 기법들 함께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도 금종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신고가 매매 패턴들 배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인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오늘 잠잠한 흐름입니다. 심지어는 좀 음봉을 띄우고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지만은 오늘 시장 보시면요, 예측했던 대로예요. 큰 변동성 자체는 없습니다. 추수감사절로 인한 휴장 이슈가 있고 국내 증시 자체 딱히 그렇다 할 악재거리도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항상 최근 말씀드렸지만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갑니다. 네. 딱히 문제될 거 없이 약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전체 흐름에서도 보자면 기관들도 그렇지만요. 꾸준하게 조금 매수 대응을 해주고 있다가 최근 3거래 오늘 포함해서 기관들이 코스피에서 매도세가 나오지만 그 물량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량을 뭉텅이 매수했다가 일부 물량을 단기 차익 실현하고요. 다시 매수하고 다시 차익 실현하고 반복할 겁니다. 이게 계속될 거예요, 한동안. 그래서 말씀드린 딱 그 수준이고요. 걱정할 게 없는 상황이다라고 짧게 우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걱정할 만한 이슈가 없는 이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오전 시그널로 다뤄볼 이슈는 어떤 이슈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그널 이슈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휴장 속에 코스피도 쉬어간다로 잡아봤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했습니다. 24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늘도 오후 1시에 장을 마감 짓는데요. 이 때문이니까요. 우리 증시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 주체 모두 뚜렷한 포지션은 부재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들 양시장 모두에서 소폭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잠잠한 흐름 이후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이 나올지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죠. 사실 걱정할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분위기만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추수감사절로 쉬어가는 흐름이에요. 이게 저희 국내 증시로 치자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뉴욕 증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국내 증시는 화요일부터나 아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그간 몇 주간 말씀드렸던 그 흐름대로 시장은 움직이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번 주에도 걱정할 거 없고 별다른 움직임 없을 거라고 오늘도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딱 예측은 잘 해드렸는데 2,500원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슈가 좀 있다면은 그래도 이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편입과 편출된 종목들이 다음 달 15일에 정기 변경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어제 이제 장 끝나고 오후에 발표가 있어서 오늘 그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있는데요. 이 관련주들은 한번 찾아보시기를 제가 당부 한번 드립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 가운데 코스피 200이 편출이 됐거나 코스닥 150에서 편출이 될 경우에 약간 조금 수급적인 부재 자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것만 참고하시고 보시고요.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은 오늘 대표적인 종목 하나만 좀 봐드릴까요?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이슈가 생기면서요. 네, 오늘 장중에 조금이나마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TCC 스틸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있어서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큰 움직임은 아니지만 이게 다음 달 15일 이후가 되면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펀드, 그러니까 코스피 200 종목에 무조건적으로 이 종목들을 편입을 해야 되는 펀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금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요, 주가가 좀 하락하기보다는 보합이거나 상승적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 여유는 있으니까 차분하게 지켜보시다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대응하기에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딱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 사실 보셔야 될 거는 전 이렇게 봐요. 우선은
키포인트를 보셔야 될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일주일 정도 약간 횡보세를 보여요. 한번 올려친 다음에 한 72,000원대, 3,000원 사이에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수급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살펴보자면 기관들이 약간 정리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정리하는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뭐 수요일 같은 경우가 160만 주 나왔고 어제 64만 주 나오고 오늘 현재 11시 2분 기준으로 2만 8천 주가량 순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수준이에요. 많은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적정량을 어떻게 해요? 정리하면서 차익 실현하고 다시 들어오고 또 요거 반복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쭉 지수가 올라가면서 기관들도 수익이 나는 구조 연말까지 해서 이걸 만들어낸다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외인들도요. 근데 외인들은 사실 그렇게 단기 트레이딩은 잘 안 하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아마 외인들은 내년까지 시장을 좀 같이 보는 것 같은데 이게 IT주 전반뿐만 아니라 대형주 전반으로도 계속 이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거. 기간이 초반에 안 들어오던 종목인데 갑자기 확 들어온다거나 적정량밖에 안 들어왔는데 갑자기 확 들어오면은 조만간 쫙 끌어올리고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고 대응하시고. 다만 이게 보기 어렵다 판단하신다면은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네,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하시면 아마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2월 15일 코스피 200과 코스피 150 정기 변경을 앞두고 그 전까지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시점에서 저희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포트에 편입시켜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위주의 포트폴리오 함께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요.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포트폴리오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들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알아볼 종목 부광약품 입니다. 2020년에는 42,000원 부근이었고 지금 그 이후로 4년가량 좀 우하향을 그리면서 3년 새 7,000원대까지 좀 내려온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호재가 나왔는데 조현병 관련된 신약 개발 국내 허가를 받았다고 해요. 이 파워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조현병 굉장히 좀 무서운 질병이죠. 반드시 좀 없어져야 될 질병 가운데 하나인데 우선은 조현병 신약 라투다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렵네요. 네, 식약처 품목 허가 소식을 받았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급등을 한 모습인데 좀 보셔야 될 게 항상 그렇지만은 이게 과연 회사에 있어서 매출을 얼마나 끌어다 줄 것이냐. 이렇게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에요. 자, 보자면요. 부강약품의 기업 재무제표를 살펴보자면 현재 올해 3분기까지의 매출이 1,009억이고요. 이익이 218억 적자 상황이에요. 작년 매출이 1,900억이었거든요. 네,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조금 많이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슈 자체가 이 부강약품이라는 주가를요. 한 번 더 끄집어 올릴지 여부는 저는 좀 많이 불투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차트를 좀 크게 펼쳐보자면 매물벽 자체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냐면요. 여기 라인대. 그러니까 사실 깨지지 말아야 될 구간대가 2022년도 라인인데 여기로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닥 라인을 사실 지지했어야 되는데 깼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매물벽이 강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올라가면서 매물벽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 현재가 부근부터 출발인 것 같은데 한 7,000원대 초반대부터 크게 보자면 매물벽이 천천히 두꺼워지기 시작하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이건 누군가가 조금 장난을 쳐줘야 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인 판단을 하자면 주가의 방향성 자체는 거의 오늘이거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의 자리가 단기 고점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혹여나 반등이 나온다면 그래도 볼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면요. 매물벽에서 그나마 조금 덜 잡히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요. 9,0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내일장에서 움직이면 죄송합니다. 월요일장에서 움직이면은 가능성은 있지만 특히 오늘장 장 끝까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일단 오늘 최소한 25% 이상 잡혀줘야 돼요. 그래야 가능성이 있지. 그렇지 않는 한
오늘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오후 들어서. 그래서 분봉상으로 보건대도 조심해야 될 자리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9시 반경 나왔던 자리보다는 10시에서 10시 반 정도 자리 나왔었던 저점 자리 인식하시면서 7,000원대 이탈할 경우에는 꼭 우선은 유의하시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여부는 좀 불투명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오늘 당장의 급등을 보고 들어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의 분봉 차트 흐름들도 잡아주셨습니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시그널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한화오션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초반에는 주가가 좀 상승 랠리를 달렸었고 상반기 동안은 주가가 2배 가까이 뛰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좀 큰 조정을 받다가 오늘 좀 악재가 터졌습니다. 유상증자 신주 상장 앞두고 오늘부터 권리매도 첫날이었는데 이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유상증자 얘기를 많이 했고 그간에 이제 전환사채 등등 해가지고 무상증자 얘기를 하면서 항상 얘기 드렸던 거 권리공매도 얘기 혹시 잊으셨나 모르겠어요. 권리공매도 때문에 이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이제 공시창을 열어드렸는데 보시자면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11월 28일로 하나오션이 나와 있습니다. 11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11월 24일이에요. 권리공매도는요, 거래일 기준으로 2거래일 전부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드려왔었죠. 자, 달력상으로 보자면 11월 28일의 달력은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러면 거래일상 2거래일 전은 바로 월요일과 금요일, 오늘이 되겠죠. 이렇다 보니까 오늘부터 해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 물량들 자체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단가는 물론 현재가보다 낮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영향 따라서 풀린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권리공매도를 신청하신 분들께서 던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거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권리공매도에 대해서는 마스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또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신주의 상장 예정일 11월 28일이면 28일 기준으로 해서 2거래일 전이고요. 만약에 휴일이 껴 있다면 휴일을 지우시고 2거래일 전으로 계산하셔서 오늘 날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월 28일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이틀 전 말씀드렸죠. 월요일,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권리공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그 물량들이 나오는 거다. 자, 그러면 최근에 주가 잘 가다가 약간 밀렸지만은 주가의 방향성 자체는 바닥을 확인하고 가는 중이고요. 오늘 거래량이 상당 부분 터지면서 또 이슈가 이 이슈가 악재 상황으로 보이긴 하지만 소화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만 좀 잘 버텨내면은 주가는요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최근에 이 업황 종목들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걱정보다는 장기적 추세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회사가 유중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발전하기 위한 거니까 아픔을 딛고 잘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 차례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도 정리를 해드렸었고 유상증자 관련해서도 강의를 해드렸었는데요. 추가적인 이 증자 관련된 이슈들 정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추가적인 강의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코드 1357 걸려 있으니까요.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시그널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삼성 SDS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데 기관들의 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11월 8일 이후로 쭉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지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사실 그 삼성 SDS 같은 경우가 굉장히 회사가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항상 잘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아시겠지만 최대 주주 삼성가에서의 그 상속세 부분 자체가 엮이다 보니 그냥 좀 삼성가의 ATM 기기처럼 ATM처럼 돼버렸어요. 안타깝죠. 이 상속세 진짜 저는 이중과세라고 생각해서 없어지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말도 안 되는 세금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국내 기업 중에 삼성이 그에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삼성 SDS가 올해 한 3, 4월경부터 바닥을 확인하더니만
계속 반등을 줘요. 그런데 최근에 소식 아시겠지만은 상속세 제한 마련을 통한 블록딜 이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 제가 주목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9월 달에 고점 자리를 넘어가 버렸어요. 사실 삼성 SDS는요. 상장했을 때 공모가가 19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주가 15만 원이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렇다고 회사가 실적을 못 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계속 꾸준하게 좋은 실적을 냈던 적자 회사가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튼튼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림 자체가 뭔가 이번에 모양이 바뀌는 것 같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 2022년 주봉으로 볼게요. 잘 보이시게. 자, 2022년 자리에서 고점 자리가 여기 자리예요. 이 자리가 5월, 6월 자리인데요. 여기 자리를 뚫지 못했었어요. 9월 달에. 그런데 이번에 이걸 넘어가거든요. 넘어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음 요 고점 자리 16만 원 자리 그다음에 그 저 위에 19만 원, 20만 원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심상치 않다. 이게 드디어 방향을 잡고 가는 건가? 상속세 제한 마련에 대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이젠 완전히 소멸돼가는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이제는 방향을 잡고 본연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 추세는 아니고요. 완전 장기 추세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은 기관들은 이미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왜 그렇게 꾸준하게 매수를 대응을 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 거래량 대비해서 보자면 주가를 진짜 끌어올리게 작정했다고 할 정도로 기관이 매수가 많긴 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긍정적인 상황을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실적 개선 자체도 내년도엔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잘 갈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저는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시고 좀 잘 보유하고 가세요. 네, 잘 가져가시고요. 최소한 한 2년 정도 시간 보시고 가시면 저 위에 20만 원 이상대 보유하고 계신 많죠. 그 이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마 다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매수가 올 때까지 홀딩하시는 전략을 장기적으로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홀딩하는 제시를 해주셨고요. 오후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인데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이제 오후장은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사실 이번 주는 오후장은 특별할 건 없고요. 다음 주 월요일장도요. 특별할 거 없어요. 그냥 휴장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영향은 오늘 어제랑 비슷한 상황이 나올 겁니다. 별다른 건 없고 그냥 쉬시면 돼요. 월요일까지도요. 별다른 건 없어요. 아마 조금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저는 아마 다음 주에 기관들이 이게 요 며칠 보시면은 코스피에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한 3거래일 오늘까지 좀 나왔거든요. 그간에 쭉 매수가 세다가 조금 나왔어요. 많은 수량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들어오다가 살짝 팔고 다시 또 들어올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다음 주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많은 수량이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주식 자체를 한번 끌어올리는 포인트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2,55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수급을 한번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니면 화요일경에 기관들이 조금 매수 대응을 많이 하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조금 투자 전략에 있어서 나쁘지 않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살펴보자면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반등을 좀 하고 있지만 사실 코스피보다는 약간 저조해요. 왜냐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요. 그간의 단기 고점이었던 11월 고점이었던 자리를 넘어가는 2,500을 넘어갔거든요. 근데 코스닥 기준으로 설명드려보자면은 코스닥 기준으로는 그 자리가 840, 850은 돼야 돼요. 네. 아직 코스닥이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안정적으로 완전 바닥을 찍고 반등 줄 때 원래 코스피가 먼저 갑니다. 대형주 쪽으로 해서. 코스피 신나게 가고 이제 코스닥이 반등을 할 시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코스닥의 움직임도 아마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반등 흐름 보실 때 코스피 좀 대형주 중심으로 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또한 똑같습니다.
기관들의 흐름을 코스닥에서 기관들의 매수 대응하는 종목들이 아마 시장에서 또 많은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을 살펴보시는 전략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별거 없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차분하게 시장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기관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다음 주에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올 만한 종목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주말 사이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와 오늘 오후장과 주말 동안에 이렇게 거래 전략들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김선윤 전문가님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전략들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미국이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보내가면서 코스피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 송전망 건설 관련주, 의료 AI 관련주, MPU 관련주들 흐름 짚어봤고요. 오후장 역시나 미국의 휴장 속에서 다음 주는 대형주 기관들의 수급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